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 수업 만들기와 구글 클래스룸의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을 실행해 시켜주시고요. 크롬 화면에서 특별히 그 로그인까지 해주시는데 로그인 하실 때 GCT 계정도 상관없고 혹은 일반 계정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서 GCT 계정을 갖고 있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 같은 GCT 계정으로 클래스룸에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선생님이 일반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계정으로 그냥 일반 학생들의 계정으로 초대해서 수업을 운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그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크롬에 들어오셔서 자기 이름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하셔서 여기 구글 앱 더보기 버튼에 들어가시면 클래스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클래스룸에 참여하고 있고 또 제가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클래스룸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룸이 지금 전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룸 구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드래그 형식으로 해서 클래스룸의 위치를 또 변경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일단 첫 번째 들어오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친절하게도 안내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수업을 만들거나 참여해 보세요. 자, 오늘은 수업을 만들기 때문에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두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수업 참여하기와 수업 만들기. 이 구글 수업에서 수업을 운영하실 때 점점점 자기가 운영하는 구글 클래스룸의 이 옵션 메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초대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고 또 이 수업 안에서 수업 코드라고 해서 여기 수업 코드를 수업 참여하기에서 이 수업 코드를 그대로 이곳에 있는 수업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수업 코드를 통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초대 링크 복사,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도 수업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을 만들 때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수업 만들기를 클릭. 학교에서 학생과 함께 클래스룸을 사용하십니까? 이때 보시면 GCT for Education,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좀 다양한 서비스를 더 누려보고 싶고 특히 저장 공간을 무한대로 가지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GCT를 쓰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과 편하게 수업을 하고 뭐 특별히 많은 것을 저장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일반 계정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같이 쓰실 거라면 아이들도 GCT 계정으로 같이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공지를 다 읽었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필수입니다. 수업 이름. 선생님의 과목을 쓰셔도 되고요. 봉산중학교, 제가 속해 있는 학교 명과 3학년 기술. 이렇게 학년 전체 아이들에게 수업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 안에서 소통하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전체 학생을 다 불러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제 제목을 구성해도 되고요. 혹은 반을 나눠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만약에 8개 반이면 8개의 클래스룸을 운영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것은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반이 많고, 그러니까 클래스룸을 운영하는 개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헛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것은 익숙해지면은 좀 더 활용해 보시면 더 많은 반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업 이름은 필수로 정해주시고요. 부재, 단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꼭 뭐 교과의 단원을 적어도 되지만 그냥 이 수업과 관련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봉산중학교 3학년 기술 수업 클래스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고요. 이 제목과 강의실인데요. 뭐 특별히 뭐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재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들기. 이를 클릭하시면 만드는 중 해서 구글에서
클래스룸을 개설합니다. 오늘따라 좀 유난히 느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처음 만들면 친절하게도 안내가 됩니다. 수업에 학생 초대하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 화면에서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업 참여하기에 해당되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 코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만든 클래스룸의 수업 코드, 선생님의 고유 코드입니다. 나중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고유 코드를 아이들에게 안내하면 아이들은 이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의 클래스룸에 접속하고 쉽게 말하면 가입이 되는 겁니다. 저 화면 구성은 크게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림 이 공간은 지금 처음 보시는 곳이 스트림인데요. 이 스트림은 학급의 게시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에 어떤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꼭 아이들에게 안내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이 공간을 통해서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과제, 게시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안내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상과 대상 안에서 또 학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을 고를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학생이 쭈쭈쭈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학생들만 클릭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전체 학생이면 전체 학생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자료를 추가해서 이곳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곧 마감되는 과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을 개설하실 때 수업마다 하나의 과제마다 어떤 기한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설정된 기한이 이곳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도 이 기한을 보면서 과제를 빠짐없이 놓침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자 탭은 요 안에 바로 학생들의 목록이 쭉 가입된 학생들 목록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안에서 이 학생은 내가 초대한 학생이 아닌데 왜 가입했지? 이런 친구들은 또 삭제하거나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 개별적으로 클릭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수업 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성적 탭은 교사, 클래스룸을 운영하는 교사에게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수업에 초대된 학생도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렇게 크게 4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산중학교 3학년 기술, 아까 제가 만든 그 필수 제목 이름이었던 거고 밑에 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단원명 들어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굳이 단원명을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 화면을 좀 바꾸고 싶다. 지금 찻잔 이런 거 이제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테마 선택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사진을 찾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사진을 찾으셔서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이 사진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처럼 위아래로 놀려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 맞춰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뒤에 배경이 바뀐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 클래스룸과 관련된 설정 버튼, 이 클래스룸과 관련된 기본 설정은 여기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앞으로 구글에서 나오는 모든 설정은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방금 들어왔었던 순서대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세부 정보, 아까 이름이었죠? 수업 설명,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쓰시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좀 더 필요할 때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이 클래스룸 초대 링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업 코드와 혹은 우리가 이 초대 메시지를 보내서 학생들을 초대했는데 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대 링크를 복사하셔서 아이들과 소통하시는 단톡방이나 이학스터 혹은 기타 다른 그 학습 플랫폼에 올리셔가지고요.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클래스룸으로 접속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되고요. 어려운 경우는 또 이제 수업 코드를 통해서도 접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게시판이었잖아요. 스트림에서 있던 기능, 선생님만 글을 올리느냐, 학생도 글을 올리고 댓글 달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 확인하실 수 있고, 스트림의 수업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수업 탭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막 올리실 텐데 올리셨을 때 간단하게 올리느냐 좀 더 자세하게 올리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쌤들 기능 만져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삭제된 항목 표시도 네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네 쌤들이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 매기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반영할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필평가에서 뭐 1학기 제 기술 과목에서 수행평가 30%, 그 다음에 지필평가 1회, 2회에서 70%라고 하면은 이 퍼센테이지 비율대로 우리가 성적을 매길 수도 있고요. 성적을 산출했을 때 그냥 총점으로 내면은 사실은 총점은 그 과제마다 선생님들이 부여하는 점수를 가지고 합산된 점수로 아이들에게 안내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100점 형식으로 가중치를 매긴다 했을 때는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성적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성적 카테고리를 추가하셔서 뭐 1차 지필고사를 20%, 30%, 2차 지필고사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 A 과제를 20%, 수행평가 B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구글 클래스룸이 나이스랑 연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본 점수를 우리가 직접 1차 지필고사나 2차 지필고사 같은 경우 점수를 입력해야 되지만 수행평가는 이 안에서 했었던 점수를 그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의 결과를 또 물론 나이스에서 따로 입력해야 되는 작업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은 이렇게 성적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카테고리를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기본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뉴 탭,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이 네 가지 메뉴 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저에게 그 패들렛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